부모님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나보다 훨씬 크고 단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내가 힘들면 뒤에서 버텨주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결국은 부모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의 걸음이 조금 느려집니다. 허리가 조금 굽어 보이고 전화기 너머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는 날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같이 여행을 가도 하루 종일 잘 걸으셨는데 이제는 가까운 곳을 가도 자주 쉬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마음을 다정하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걱정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꼭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병원은 갔다 왔어? 약은 잘 먹고 있어? 그건 왜 이제 말해? 부모님은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짧게 대답하고 끊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끊고 나서야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말은 너무 잘 아는데 왜 부모님 앞에서는 늘 이렇게 서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의사지만 부모님이 아프셨던 순간에는 머리가 하얘진 적이 있습니다. 의학 지식이 있어도 내 부모님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남의 검사 결과를 볼 때는 차분하게 판단하던 사람이 부모님의 일 앞에서는 갑자기 한 명의 아들이 됩니다.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은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인 나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병원 말이 낯선 분들은 얼마나 더 무서울까? 부모님 건강이 걱정될 때 가장 힘든 건 사실 병명 하나만이 아닙니다. 불확실함이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시간, 의사의 설명을 듣고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말들, 부모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하는 부담,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병원에서 보호자분들을 많이 봅니다. 부모님이 검사실 안으로 들어가시면 그때부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떻게 하지? 내가 너무 늦게 모시고 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 마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다만 걱정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모님의 미래를 혼자 다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모든 변화를 큰 병으로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쉽게 피곤해지고 근력이 줄고 관절이 아프고 걸음이 느려지는 변화는 비교적 흔합니다.
대개는 시간을 두고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갑자기 생긴 변화는 조금 더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다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거나, 심한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생겼다거나, 의식이 흐려졌다면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의 부모님은 증상을 젊은 사람처럼 뚜렷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기운이 없다, 밥맛이 없다, 평소보다 많이 처진다, 이런 말 뒤에 중요한 변화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걱정이 너무 커질 때는 기준이 있으면 마음이 조금 덜 흔들립니다. 모든 증상을 최악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갑작스럽고 뚜렷한 변화는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도울 때는 착한 자식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기록하는 자식이 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진료실에 들어가면 평소와 다르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집에서는 많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의사 앞에서는 괜찮아요 라고 하십니다. 자식 걱정시킬까봐 그러실 때도 있고, 본인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전에 몇 가지를 적어두면 좋습니다.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점점 심해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나빠지는지, 현재 드시는 약은 무엇인지, 예전에 큰 병이나 수술이 있었는지, 이런 정보는 생각보다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약은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수면제, 건강기능식품까지 실제로 드시는 것을 한 번쯤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님은 그냥 하얀 약이라고 기억하실 수 있지만 의사에게는 그 약 이름 하나가 중요한 단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을 때도 모든 의학 용어를 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3가지만 정리해보면 좋습니다. 지금 가장 의심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당장 위험한 상황인지, 시간을 두고 봐도 되는 상황인지, 앞으로 해야 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이 3가지가 정리되면 막연한 불안이 조금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뀝니다. 영상학과 의사로 일하다 보면 사람의 몸을 사진으로 먼저 만나는 일이 많습니다. CT, MRI, 초음파, 화면 안에는 누군가의 하루가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님이 있고 누군가가 오래 걱정해온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영상 하나를 볼 때마다 느낍니다.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오래 버티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반드시 약해집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늘 건강하실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많은 어르신들의 영상을 보고 보호자들의 표정을 보고 장례식장 앞을 지나 출근하는 날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부모님도 결국 한 사람의 몸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요.
늘 강했던 것이 아니라 오래 버티고 계셨다는 것을요. 검사실에서 자녀분과 함께 오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약해져 자세를 바꾸는 것조차 자녀분의 도움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오래 남습니다. 부모님을 돌본다는 것은 거창한 효도를 하는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놓친 말을 다시 물어봐 드리는 것, 약봉투를 챙기는 것, 집에 돌아가는 길에 천천히 걸음을 맞춰 드리는 것, 그런 작은 일들이 부모님에게는 생각보다 큰 안심이 됩니다. 물론 매번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내 몸도 피곤합니다.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정작 전화가 오면 피곤한 목소리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잘한다는 것이 매일 완벽한 자식이 되는 뜻은 아닐 겁니다. 매번 따뜻하게 말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전화에서 조금 더 천천히 듣는 것, 바쁘다고 끊기 전에 요즘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 한 번 더 묻는 것, 병원 갈 일이 생겼을 때 결과지를 함께 봐드리는 것, 그 정도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는 부모님이 아플까봐 두려운 마음과 내가 부모님께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안함이 너무 커지면 오히려 행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큰 효도부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근에 식사는 잘 하시는지, 체중이 갑자기 줄지는 않았는지, 걸음이 예전보다 많이 느려지지는 않았는지, 약은 잘 드시는지, 다음 진료일은 언제인지, 이런 질문은 사랑을 아주 현실적인 형태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너무 강한 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걱정을 혼자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다면 나누고, 배우자가 있다면 이야기하고, 의료진에게 물어볼 것은 물어보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사람도 지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 꼭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밥은 먹었어? 병원은 언제야? 요즘 걷는 건 괜찮아? 이런 평범한 말도 충분합니다. 다만 목소리를 조금만 천천히 해보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은 질문의 내용보다 내 목소리에 담긴 시간을 더 크게 느끼실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 건강이 걱정되는 당신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늦었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직 전화를 걸 수 있다면, 아직 같이 병원에 갈 수 있다면, 아직 부모님의 걸음에 내 걸음을 맞출 수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큰 다짐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을 혼자 삼키지만 말고 작은 행동 하나로 옮겨 보셨으면 합니다. 전화 한 통, 진료 일정 확인 하나, 약 봉투 사진 한 장,
천천히 들어주는 몇 분,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랑입니다. 부모님 건강이 걱정되는 당신이 그 걱정 속에서도 너무 혼자 무너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에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아주 조금만 더 천천히, 아주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